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네요. 벌써 저녁 시간을 또 맞이해서 또 삼성전자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쟁자가 많아요.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대로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잘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되기 딱 좋죠. 도태되기 딱 좋고 쉽게 망하기도 쉬워요. 쉽게 망한다고 보야겠죠. 그만큼 참 힘듭니다. 이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세상이 참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애플이 조만간 아이폰 15 시리즈가 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는 12일 날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오전 2시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조만간 이제 아이폰이 나옵니다. 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매년 가을이면은 기대하는 빅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인데, 아이폰 15 시리즈는 14 시리즈와 같이 기본하고 플러스, 프로 맥스 이렇게 해가지고 4종으로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 가격은 아이폰 15 기본이 256기가짜리 모델이 135만원 선일 것이다. 엄청 비싸네요. 135만원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하나에 이제 100만원이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꽤 비싸고 오래된 일이죠. 스마트폰 한번 사면은 이제 몇 년 동안 바꾸는 분들에게는 좀 눈길 가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번 15 시리즈의 충전 단자가 라이트닝 단자 대신에 USB-C 타입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 그 점이 좀 있네요. 12일에는 아이폰 15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한국에는 한 10월 초 정도에 정식 출시될 거로 이제 보이는 거죠. 늘 나오는 스마트폰이 무슨 대수냐 그렇게 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15 판매는 어쩌면은 스마트폰 시장을 재편할 마지막 키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아이폰 15가 얼마나 또 팔리냐에 따라서 이제 곧장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그런 사업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상당히 지금 초조하게 좀 기대하기보다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인데 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가 보니까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5천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2013년 10억 4,900만 대 이후 역대 이제 최저치인데 지난해는 12억 2,500만 대니까 비교를 했을 때 한 6.5% 정도 이제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북미하고 아시아 시장의 침체인데 중국 경제가 부동산 등 이슈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소용돌이 안으로 빠져들었고요. 대중들의 스마트폰 수요도 크게 이제 줄었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 조사에 따르니까 지난해 삼성은 2억 5,79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를 했고 시장 점유율은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2억 3,220만 대 출하를 했고요. 19%였어요. 그 뒤를 샤오미가 한 13%, 오포가 9%, 비보가 9%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600달러 이상의 가격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은 애플이 한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폰 4대 중에 이제 이 세대가 애플의 아이폰인 것인데 삼성은 16%를 차지했어요. 16% 차지했고 애플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폴드하고 이 플립 시리즈 등 이 폴더블 폰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70에서 80%가 갤럭시 A 등 중저가 그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판매량마저 애플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상반기에 애플이 크게 밀렸다고 하는데, 옴디아 조사 결과 보니까 올 상반기 아이폰 14 모델이 출하량 1등부터 뭐 3등까지는 모두 차지했다고 합니다. 2,650만 대가 이제 출하된 그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1위였다고 하네요. 많이 팔았네요. 보니까 프로맥스 비싸죠. 아이폰 14 프로하고 아이폰 그 14 기본 모델이 출하량 2등, 3등이었고 그 4위도 아이폰 13 그 기본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이제 프리미엄 폰이었다고 하는데 삼성의 갤럭시가 5위였는데 이게 참 쪽팔리는 게 20만 원대 보급형 갤럭시 A14 모델이 인도하고 동남아 그 지역에서 많이 판매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폰 15가 9월부터 본격 판매가 되면은 올해 안에 매출과 판매량 두 지표 안에서 모두 애플이 1위를 차지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플은 자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럼에도 매년 수억 대의 그 아이폰하고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자잘한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외부 기업에 위탁으로 맡기지만은 매년 탁월하게 그 재고하고 공급망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매년 아이폰하고 맥북, 그리고 기타 기기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그런 주요 공급 업체를 지정을 해요. 지난해에는 188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애플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어요. 10년 전인 2012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국가 두 곳인데 애플 협력 업체가 없었던 인도에는 14곳이 생겼고 베트남은 19곳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을 막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도 인도에서 생산돼 가지고 이제 배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망을 이제 서서히 새로 깔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그 애플 제조 파트너사 80%는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많아요. 그 베트남하고 인도의 공급망 생태계를 그 중국 수준으로 그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건데 중국의 인프라하고 노동력, 공급망 그런 지식 등이 축적된 그 수준이 꽤 되기 때문이라 하죠. 이렇게 새 물류망을 구축하고 새 인력을 육성하는데 비용이 꽤 들겠다는 겁니다. 이 공급망 비용이 더 들면은 기존보다 아이폰 등 그 기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많은 기기를 파는데 어려움을 겪고 공급망 관리가 곧 제품의 가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탈중국행을 인정 감행하는 것은 지난해 이제 10월 말 벌어졌던 폭스콘 사태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대만 협력업체 폭스콘이 그동안 애플 아이폰의 최대 생산기지 노릇을 해왔는데 무려 30만 명의 그 직원을 거느린 이 공장에서 한때 아이폰 프로 제품의 85%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공장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중국 정부가 강력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직원들이 대규모로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탈출한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뽑은 노동자들도 뭐 수당 문제로 이제 대규모 시위에 나섰어요. 이 사태를 계기로 이제 애플은 공급업체들에게 인도나 이제 베트남에서 제품을 더 많이 조립하도록 기획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공급망 관리의 최고 전문가 팀쿡 CEO가 직접 공급망을 챙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팀쿡을 CEO로 앉힌 게 바로 IBM에서 그 터득한 공급망 노하우인데 90년 말에 그 당시에 컴퓨터가 주력이던 애플은 팀쿡 영입 이후 놀라운 변화를 가져요. 팀쿡은 당시 핵심 공급업체를 100곳에서 24곳으로 확 줄였고 협상력을 높여요. 그 애플의 창고 19곳 중에서 10곳을 폐쇄했고 재고를 줄입니다. 그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효율화하죠. 98년 당시에 잡스가 1개월분으로 줄였던 재고는 쿡 입사 후 6개월도 되지 않아서 6일분까지 줄였고 99년 가을에는 2일분까지 재고가 줄었습니다. 이틀이면 다 팔 수 있는 수준으로 상품을 만들고 쌓아둔 거죠.
이렇게 잡스처럼 혁신이 없다고 한때 비판받았던 쿡이지만은 모든 상품이 이동돼야 하는 그런 물류의 시대인이죠. 현재가 공급망 관리 역량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제조 라인을 바꿀 수 있느냐가 이제 스마트폰 최강자의 그 라인을 자리를 더 빨리 거머쥐느냐를 이제 결판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래서 애플이 막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애플 아이폰 15로의 그 교체 수요가 엄청날 거라는 예상도 있고 미국의 한 증권사도 전 세계 12억 명이 이르는 아이폰 사용자 가운데 한 2억 4천만 명이 4년 동안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그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것이다. 그런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시가총액 현 시점 기준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최대 한 4조 달러까지 증가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254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예측인데 이미 지난 7월에 종가 기준 3조 달러 시가총액을 돌파했고요. 이는 76년 4월에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 등이 애플을 창립한 지 이제 47년 만의 일이에요. 3조 달러가 어느 정도 나면은 지난해 GDP 기준 영국 수준이고요. 영국이 3조 달러 GDP를 달성했고 전 세계 6위입니다. 4조 달러는 지난해 독일이었고 4위였어요. 1위에서 3위 그가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애플이 나라라고 하면은 미국, 중국, 일본, 애플 순이 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 모든 대업의 시작이 바로 아이폰 15의 출시와 판매라고 합니다. 하여튼 애플 주주라면은 아이폰을 교체하는 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삼성전자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항상 애플하고는 거의 경쟁 관계니까. 그래서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또 삼성에도 상당히 타격이 올 수 있고, 만약에 안 팔렸다 하면은 또 삼성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상황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이폰을 규제를 하니까 과연 얼마나 팔릴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투자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